지금부터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면대면 수업을 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처 전달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는 오늘 지금 두 코스 시험에 대해서 기말 시험에 대해서 마지막 총정리를 제가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남보건대 여러분, 요 마지막 시간에 제가 요 두 코스를 통해서 시험의 그 대비,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종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 책 중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요점들,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내용을 짚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요점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복지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페이지는 우리가 이 95페이지 정도까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이렇게 종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볼 때 지역사회의 이제 그 기능, 그것이 이제 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의 기능이 지역사회의 기능, 이 말 그대로 지역사회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의 기능을 보면 지역사회는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는 생산, 그 다음에 분배, 그 다음에 소비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생산을 하고 또 그 생산하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또 생산하는 것을 소비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또 이 기능 가운데는 사회화 기능도 있어요. 두 번째는 사회화 기능이다. 자, 이 사회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 사회를 그 사회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사회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역 사회 기능을 우리가 사회 통제의 기능이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아무래도 통제가 이루어져야 그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회 통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 통제의 기능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 지역 사회의 그 기능 가운데 또 네 번째는 사회를 통합하는 거죠. 이 통제는 어떤 규제를 하는 것이라면, 네 번째 이것은 사회에 통합하는 것이다. 사회 통합.
자, 사회를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모든 문제는 그 지역 사회 안으로 지역 사회가 그것을 다 이렇게 품고 가는. 그래서 지역 사회의 어떤 문제도 그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제로. 그래서 개인의 작은 문제는 할지라도 그 개인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작은 문제 또한 지역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회 통합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지역 사회의 기능 가운데서는 상부상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상부, 상조 기능. 그래서 상부상조라는 것은 서로 돕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상호 지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상부상조의 기능은 바로 서로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상호 지원이다. 자, 이런 그 의미에서 지역 사회의 기능은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 5가지 이렇게 보면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과 사회화 기능과 그 다음에 사회 통제의 기능이 있고 사회 통합의 기능이 있고 상부상조의 기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지금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우리가 22페이지쯤으로 넘기게 되면 22페이지로 넘기게 되면 여러분의 책입니다. 22페이지로 이렇게 넘기면 거기 보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이 나와요.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에는 어떤 이념들이 있는가 그거를 지금부터 살필 건데, 자, 지역사회복지 이념에는 뭐가 있냐면 제일 제가 다시 칠판에 써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그 실천 거기다가 사회복지 실천.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정상화, 이 정상화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50년대 덴마크에서 정신지체인의 생활을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에 가깝게 추구하기 위해서 대두된 그런 이념으로서,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가깝게 만드는 것, 이런 그 개념. 그래서 이 정상화의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탈시설화예요. 자, 탈시설화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장애인이나 또 이런 그 사람들을 장애인 복지 시설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 복지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애인들이 만약에 장애인들끼리만 살고 있으면은 뭐 서로가 좋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회 속에서는 그만큼 동떨어진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사회 속에서는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 된다. 그래서 사회하고는 분리가 돼서 결국은 낙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 안에서 장애인끼리 서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자. 사회 속으로. 그리고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시설을 벗어나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설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시설을 벗어나서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벗어난다는 의미, 탈시설화예요. 그게 이제 탈시설화다. 시설을 탈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통합화입니다. 세 번째는 통합. 그래서 통합화의 이념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보호 대상자가 자신들의 성장한 지역 사회에서 일반 주민처럼 그냥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지역 주민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뭐 특별히 튀어나지 않고 그들하고 똑같은 처지로 생각을 하고 그들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뭐 장애인이라고 하는 어떤 낙인이 아니라 그냥 지역 주민, 지역 주민의 한 사람, 지역 사회인으로서 한 사람, 이렇게 보기 위해서 통합을 시키는 거죠. 통합. 네. 그래서 장애인이 분리가 된 것을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다. 통합. 이렇게 같이 함께 하나가 되는, 장애인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통합, 하나가 되는 통합. 그래서 통합화의 이런 이념,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 가운데서 세 번째는 통합화의 이념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요,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24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목표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에 따른 목표를 펄먼이라는 사람과 구린이라는 사람은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펄먼과 구린의 지역사회복지 목적에 따른 목표죠. 지역사회복지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목표. 자, 이것은 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는 뭐냐? 여기서 보면 첫째가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지역사회,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참여를 하는 거죠. 지역사회에 참여와 그 다음에 통합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통합.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는
지역 사회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참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에 참여했으니 이제는 분리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된 것이다.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것을 강화시켜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서로 협동하는 관계로 서로 적응하면서 서로 다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관계에서 지역사회 참여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합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자,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일부가 환경과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사회나 지역사회 일부가 환경과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수단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문제 대처 능력을 강화시킨다. 자, 그래서 문제를 대처하는 그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수단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대처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 요게 이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목표, 두 번째 목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목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지역사회의 욕구와 결함을 찾아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 서비스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심 목표예요. 그리고 특정 목표의 설정과 이들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 동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자원이 있어야 무슨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조건과 서비스 향상입니다. 사회 조건과 서비스 향상.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펄먼과 구린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그 목표를 세 번째 사회 조건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사회 조건과 서비스 향상, 이것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세 번째 목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펄만과 구리는 네 가지로 설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 마지막 네 번째는 특수 집단이 받아야 될 이 물질적 재화 그리고 서비스의 몫을 증대시킴으로써 또 지역사회주의 주요 결정에 있어서 그들의 이익을 증대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불이익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내에 그런 불이익 집단의 이익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 집단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익 집단의 이익 증대, 이익 증대. 그래서 펄만과 구린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를 불이익 집단의 이익 증대다. 그래서 불이익 집단들이 이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의 이익을 더 증대시켜주는, 그래서 불이익 집단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을 잘 하는 그 실천은 뭐냐면 서로 불이익이 없고 억울함이 없고 애로사항이 없고 이런 부분들을 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고 누구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는, 이렇게 함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창출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는 네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목표가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에 강하고, 그 다음에 문제 대처 능력에 강하고요. 세 번째는 사회 조건과 서비스 향상이고, 마지막에 불이익 집단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서 5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53페이지로 가면은 자, 페이지 53페이지를 피시면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는 실천적 기술과 이론적 근거를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죠. 그래서 그 체계적인 지역사회복지 실천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과학적인 이론의 틀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자, 이론적 기반은 전문적 사회복지사가 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예측 가능한 원인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사회복지 실천 이론을 보면 여기는 이제 54페이지에 보면 이론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5개가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 체계 이론과 생태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 사회복지 실천 이론, 그래서 이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에는 5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째는 체계 이론과 생태 이론. 그래서 체계 이론과 생태 이론이 있다. 자,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틀로 체계로 보는 것이고, 또 생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생활적인 그런 환경에서 환경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첫 번째 이론이 체계 이론과 생태 이론이 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코스로 가겠습니다.